다음은 이제 국제 기사 좀 보시겠는데요. IT 업계의 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명에 관한 기사가 여기 실렸어요. 보시죠. 저커버그 황제 경호 논란. 페이스북을 이끄는 CEO죠. 그리고요. 마윈 알리바바 회장입니다. 중국의 역시 거대한 IT 기업이죠. 마윈은 근무 시간 발언 구설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기 이래요. 저커버그 경호 비용이 지난해 257억 원. 엄청납니다. 경호 비용이. 뭐 이건 웬만한 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돈은 안 들 것 같아요. 경호하냐고. 1년 만에 2.5배 가까이 늘었다. 그래서 미국 언론 쪽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까지 돈이 드는 거냐. 뭐 이런 약간 구설이 좀 있고요. 물론 이 경호 비용에는 뭐 항공기 이용과 관련된 비용도 들어있다. 이러긴 한데 하여튼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마윈 회장 996 근무할 수 있는 건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996 근무가 뭐냐면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근무를 6일 동안 하는 거랍니다. 엄청납니다. 근무 시간이 그러면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건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또 구설입니다. 알리바바의 초과 근무 문화를 옹호했다. 중국 누리꾼들 자본과 본질 드러낸 거다. 이런 또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눈총받는 미국과 중국의 IT 거물이다. 최영철 위원님. 뭐 마윈 회장은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요즘 1등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1등 기업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속칭 싹쓸이 그 현상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런 CEO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경호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돈이 많으니까 일을 더 많이 시키게 되고 그게 악순환인데요.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란 것은 물론 중국의 마윈은 뭐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이른바 관리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본은 무조건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사회의 견제를 받든지 또는 주주의 견제를 받든지 아니면 언론이나 다른 시민사회의 견제를 받아야 자본이 건전하게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저분들에 대해서 이 사회나 주주들이나 언론이 끊임없이 이러한 관심을 쏟아서 저분들이 일탈하지 않도록 사실 아까 모두의 금호아시아나 얘기도 나왔지만 금호아시아나 박상구 회장이 아시아나 그 스튜어디스에 둘러싸여서 이른바 말하는 심기경호하는 그런 여직원들이 그런 뭐 논란이었었죠. 그렇죠. 너무 보기 싫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추락하는 겁니다. 저런 분들도 저러한 유혹에 빠져서 자꾸만 기업에 일탈을 하면 결국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자중하고 자숙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자본에 대한 견제가 있어야 저분들이 건전한 기업가로서 성숙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요, 뭐 본인 연봉을 뭐 1달러만 받겠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막상 회사 돈으로는 250억이 넘는 걸 경호비를 쓰니까 이건 뭡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네요. 자, 이번엔 일본 아베 총리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보시죠. 한겨레입니다. 아베 정부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죠. G20에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일본 언론을 통해서 살짝 흘립니다. 이게 흘릴 내용이 통상적으로는 정상회담 할 수도 있다라는 걸 흘리는 거 아닙니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흘려서 이게 기사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일본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정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시죠. 6월 정상회담 무산 정보를 흘렸다. 한국 강제징용 등 양보 노림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세계무역기구 WTO 일본산 수산물 관련해서 있었죠. WTO의 결정이. 여기에 일본이 사실은 패배를 했어요. 아베 총리로서는 모양새가 굉장히 구겨진 겁니다. 그러자 이 충격 패배를 수습하려는 의도도 있는 듯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아베 총리 왜 이럽니까? 아베 총리가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는 뭐 본인들 내부 사정도 있겠지만요. 저는 아베 총리의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지를 좀 우리 정부 당국자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항일운동하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강화돼야 되는 것이지 일본을 배척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4강 외교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북핵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일본을 상대로 해서 같이 가자, 국익을 위해서 이런 외교적 노력이 절실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아베 총리,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지 우리가 좀 아주 좋은 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근 1년간 지금 대통령께서 전화 통화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심각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좀 정상이 아니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네요. 유대진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저희들 잘못이 아니죠. 이거는 전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뭐 WTO에 관련된 부분도 소수에 몰리고 본인들 국내적인 정치 상황도 몰리다 보니까 제일 두드려야 될 대상이 우리나라가 제일 만만하거든요. 아니 국내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걸 우리한테 뭔가를 이렇게 눈길을 돌리기 위해서? 근데 재미를 봤죠. 예전에도 이제 보수층의 이제 결집을 위해서 한국을 때려대면 보수층이 결집이 된다는 것을 마저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방금 임기차 변호사님께서 물론 그 한일 관계에 관련된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일본이 전혀 맞지도 않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라도 조금 조율해주는 방향으로 응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것은 아니어도 그래도 할 말 그리고 필요한 말 그리고 합리적인 말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지 우리가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라고 매달릴 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G20에서 정상회담을 안 할 경우에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조용히. 근데 그걸 굳이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살짝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일본 언론에 얘기하는 거는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엄어석 의원.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게 아니었는데 미리 앞서서 안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국내 정치에서 지금 사실은 아베 수상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재보궐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재보궐선거에서도 자민당이 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일단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한국 때리기를 통해서 돌파해보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러면은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안 한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일본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갑니까?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는 있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초계기 논란 때도 비슷한 효과들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지금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보다는 국내 정치적 용도로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는데 우리 정부가 냉정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건 노력하고 그런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매각 초읽기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어요. 박상구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있습니다. 박상구 회장 일가 경영권 포기 전제로 채권단, 영구채 방식 자금 지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매각 외에 방안이 없다. 의견이 모았다. 금호 이번 주에 수정 자구안 낼 듯하다. 최근에 어떤 자구안 냈는데 그거를 퇴짜를 받았죠. 아시아나 매물 시장 관심 클 듯하다. 현재 그룹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올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시열 편집이. 이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매물로 나오게 되면 이 아시아나 항공을 누가 가져가나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일 수 있어요. SK가 관심이 많다고 그러죠. SK가 지금 굉장히 현금을 많이 쌓았죠. 반도체가 지금 워낙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결국 SK가 만약에 아시아나 항공을 가져가게 된다면 재계 순위가 굉장히 요동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어쨌든 SK가 새로운 항공 산업까지 도전하게 된다면 SK의 위상도 더욱 높아지고 사실 금호라는 저 기업은 아시아나 항공을 이름으로써 사실상 규모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러니까 경영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아까 생각했듯이 자본의 냉혹한 논리를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계의 어떤 구도가 약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발자국입니다. 비스듬한 바닥에 무수히 많은 발자국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발가락 3개가 선명히 찍혀 있는데요.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들입니다. 무려 7,700여 개나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육식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발견된 겁니다. 이 중 세 번째 지층은 공사로 인해 처음보다 약 5m 정도 아래쪽으로 이동한 상태인데요.
훼손을 막기 위해 보존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제주 바다입니다. 바닷속에 플라스틱 병과 캔으로 보이는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 단체의 해양 쓰레기 실태 조사 결과 제주도 바닷속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는데요. 육지의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탓에 바다가 병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 관계자는 연중 행사로 쓰레기를 걷어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오죽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노란 우산으로 세월호 리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제 플래시몹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주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광화문 광장에선 세월호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합창과 신앙송, 살풀이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선보여졌는데요. 각종 부스가 설치돼 세월호 기억물품 나눔 행사 등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5주기 4월 16일이 내일입니다. 자,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